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돈은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죽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방식이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 월급이 적다, 갖고 싶은 걸 살 수 없다, 돈이 떨어질까봐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돈이 없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꿈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유지하는 힘을 스스로 놓아버렸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돈의 주인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전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의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벌었으니까 난 이 정도면 정말 위대해 라며 착각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돈으로 고생해서 복수하겠어 라는 에너지로 성공한 거죠. 성공했는데도 언제나 짜증을 내고 언짢아 합니다. 사업을 좀 더 확장하거나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야 지금의 불행한 느낌에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굴복시키는데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자신이 이미 돈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가장 이상적인 것이 돈과 친구가 되는 삶입니다. 돈을 즐기면서 벌고 쓸 때도 기쁘게 씁니다. 돈은 하고 싶은 것을 응원해주는 친한 친구가 됩니다. 돈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돈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이해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잘 만들어진 마케팅 구조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톱클래스의 심리학자, 마케팅 전문가들이 모여 돈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물건을 많이 사고 계속 소비하도록 프로그래밍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죠. 현대인들은 방심하면 이처럼 바로 돈을 휘둘리기 때문에 돈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부자가 되면 겪는 5가지 불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늘어나고 질투, 비판, 비난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과도한 기대를 품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가족과 다투기도 쉬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에게는 돈의 그릇이 있습니다. 돈은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이기도 하는데요. 그 용량이 넘치면 그릇이 깨져버려 좋지 않은 일들이 줄줄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그릇보다 넘치는 돈이 들어오면 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담을 단단한 그릇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고객이나 사회에 자신의 자산을 나누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해감에 따라 자연스레 돈이 받아들여지는 그릇이 커질 것입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잡지를 읽고 있던 당신,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에서 모네를 테마로 한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다음 주까지네요. 여러분은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와 멋지다 라고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핸드폰으로 일정을 체크하고는 마침 며칠이 비어있네. 이 기사가 내 눈에 띄었다는 건 가라는 뜻이겠지? 가자! 라고 결심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떠올리곤 비서에게 연락합니다. 내일 모레 출발하는 비행기 좌석 몇 개를 확보해달라고 말이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사고 방식도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경제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등 다방면의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특히 심리학적 지식이 없으면 돈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을 움직이는 건 대부분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 사람 깊숙이 잠들어 있는 감정과 욕구를 강하게 흔듭니다. 잠들어 있는 감정을 깨웁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진 억압된 공포, 불안,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감정들을 다 찾아내고 헤집어내서 확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끄집어내는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슬픔입니다. 돈은 어렸을 때의 일을 무의식 중에 떠올리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갖고 싶었던 선물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 친구 중에는 크리스마스 때 책만 사줬던 경우도 있었고, 우린 종교가 없으니 선물은 필요가 없다며 못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돈에 얽힌 추억은 재미있기보다는 슬프거나 괴로운 적이 더 많을 겁니다. 두 번째, 설렘입니다. 많은 돈이 생겼을 때, 혹은 돈을 쓸 때 사람들은 설렘을 느낍니다. 이런 느낌은 때때로 쇼핑 중독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수치입니다.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다 있던 장난감이 혹시 나만 없었나요? 중학교 때 돈이 없어서 놀러 가지 못한 적이 있나요? 지금도 그때처럼 돈이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인해 느끼는 수치의 감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다음, 분노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에 돈벌이 혹은 돈 씀씀이에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하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버리는 거죠. 또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받았다고 느낄 때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또 돈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갖고 싶었던 물건을 드디어 샀을 때 우리는 기쁘다라고 느낍니다.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산다거나 여행을 가고 무언가를 경험할 때 돈이 있어서 기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돈은 분하다라는 감정이나 질투도 끄집어냅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거나 몇 년 전에 사둔 아파트가 몇 억이나 올랐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축하보다 부러운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돈으로 인해 증오라는 감정을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돈 때문에 모욕을 받았다면 자신을 바보로 만든 상대나 돈이 싫다고 느낄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문제들은 돈에 대한 나의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과거의 사건과 마주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내 현재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치유되면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신을 좋아하면 수입과 자산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면서 벌고 또 쓰고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내 인생에 흐르는 돈의 양과 질이 행복과 풍족함을 정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흘러가게 할 건지 중점을 둬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내 돈의 흐름을 이상적인 상태로 바꿔보세요. 책에서는 돈의 설계도란 말이 나와요. 돈의 설계도라. 표현이 참 참신하죠? 저자 혼다케는 다양한 부자를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혹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현재 경제 상태를 만드는 건 아닐까 하고요. 실제로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어울린다고 느끼는 사람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돈의 설계도는 이처럼 무의식 속에 있는 돈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 설계도가 토대가 되어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의 경제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설계도는
부모의 돈에 대한 가치관을 기본으로 어린 시절의 내가 계속해서 무의식 중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떻게 쓰고 저금하고 투자할지 그리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지의 정보가 전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설계도에 기록된 돈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계도는 세대를 초월해 계승되기도 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하고 느낀 방식이 나에게도 전해집니다. 몇 세대에 걸친 이 설계도에는 조부모의 버그도 어딘가 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설계가 어떻게 짜여진 것인지 살펴보고 내 어린 시절을 치유한다면 지금의 경제 상태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설계도를 이렇게 바꿔갑시다. 즐겁게 살아가면 돈은 알아서 들어온다. 즐겁게 살아가면 돈은 알아서 들어온다. 이 사고방식을 설계도에 기록하면 즐거운 현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이미지를 받아들이세요. 세계가 바뀔 때 제일 먼저 새로운 세상을 꿈꾸거나 비전을 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디는 인도의 독립이라는 비전을 먼저 보고 본격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봤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내가 받아들인 비전에 진지하게 임했을 때 세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으세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떠올릴까요? 돈을 더 벌지 못했던 거?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 인생은 추억입니다. 그 추억을 위해 돈과 시간을 사용하세요. 돈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아, 즐거웠다. 정말로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이었어.